네, 이번 주 키워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테이버 전문가에 이어서 이제는 이지은 전문가가 제시한 이번 주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발 재정 우려에 불안 심리 확대라는 키워드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주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불안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한 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 섹터보다는 테마에 반응했던 시장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정치, 정책 관련주들이 강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보겠습니다. 다시 둔화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만 해도 셀코리아를 이어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바이코리아로 전환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외인들이 약 1조 원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달 말까지 지속된다면 꾸준히 코스피를 매도했던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유도 보겠습니다. 원전 시장 확장 국면, 매수 기회일까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에 동의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원전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원전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원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원전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신규 진입은 글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방산 때처럼 글쎄요 할 때 들어가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제2의 방산처럼 오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2의 방산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여기저기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제2의 방산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련돼서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이유가 그동안 못 갔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우리가 BHI 이 두 종목만 계속 달려나가는 행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주들은 결국 우리나라는 아닌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우리구슬, 에너토크, 한신기계 그동안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하고 20% 이상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전주들 이야기를 할 때 체코 본계약 수주가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기대적인 부분들이 좀 꺾였는데 이제는 시장이 다시 한번 실적으로 증명해내라가 아니라 이제는 기대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불어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폐기하는 기업들이 유럽 쪽에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서 입찰해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도 이제 앞으로는 제기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 앞전으로 돌아가서 시장 확장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원전 관련돼서 활성화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라는 이야기,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훈풍은 좀 다음 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 안에서 좋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한국 증시의 원전은 기대감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대감이라는 말이 참 여러모로 여러 의미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일전에 2차 전지 상승할 때도 이 사실은 기대감으로 그렇게 많이 끌어올렸던 거잖아요. 그와 흡사한 흐름이 원전에서도 나타날까요?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 우리 2차 전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2차 전지 조선, 방산과 원전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 2차 전지 우리나라와 중국만 만들 수 있었다.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중국만 만들 수 있다. 방산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만 만들 수 있고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원전 역시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도밖에 기술이 없어요. 여기서 뭐 추가하면 러시아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술인데 전 세계 시장은 커진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만 먹어도 이만큼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가 원전의 스토리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체코도 아주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행정명령이 추가적으로 서명이 될 거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EU에서도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원전주의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원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애들이 약간은 뭐 밸류 부담이 있으면서 힘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럼 각도가 좀 눕게 되면은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 세계 시장 규모로 놓고 보면 상당히 크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하는 주도주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또 하나의 주도 섹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섹터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게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발전 관련 자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뭐 한전 KPS라든지 이런 종목들 되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종목들인데 요런 애들이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지금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이 트레이딩이 꽤나 뭐 실적과 기대감이 동반되는 그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지속성이 오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단타로서 계속해서 접근하시고 여기서도 또 좋은 종목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수익률은 낮더라도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지난 대선 토론 때도 이 원전 그리고 뭐 신재생 가지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분위기가 엇갈려 가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조금 반짝 주목을 받는가 싶더니 주가가 휘청이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태양광이 휘청이었어요. 일단 태양광이 휘청이었기 때문에 원전이 좀 더 상승이 갔던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에너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다 보니 여기서 이제 수급 쏠림이 좀 원전 쪽으로 간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IRA 관련돼서 이제 세액 공지 폐지 이야기가 또 나왔고 지금 예.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상원에 대한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7월 14일 안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한 태양광 시장의 수혜, 특히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일시적으로 어쨌든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2차 토론회가 또 일요일 날 열리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코멘트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주가 많이 빠졌지만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지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국내 쪽으로의 매출이 좀 잡히는 태양광주들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단기적인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태양광 관련주들은 좀 수익을 챙겨 두시거나 좀 대응적인 부분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말하신 2차 토론회는 대선 토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오늘. 예, 오늘 네, 8시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3차 토론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IRA 나오니까 뭐 2차 전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의 바닥이 어디냐 이 얘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추가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2차 전지 자리가 어떤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엔솔이 고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LG엔솔이 상장가인 30만 원을 깨야지 예.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깨졌죠. 깨졌어요. 깨지고 난 뒤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LG엔소를 기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차트를 요걸 보시면은 거래량이 안 실려요. 우리가 정말 바닥이라고 하면은 그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 어찌 보면은 이 정도 빠졌으면이라고 하면서 이게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다시 한번 손바뀜이 발생하는, 공매도가 이제 숏을 푸는 모양새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원웨이로 떨어지는 모양이고, 이게 우리가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저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입장에서 돌파 매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LG에너지솔루션이 여기에서 어떻게 멈추느냐, 거래량이 어떻게 되면서 차트가 어떻게 좀 안정되느냐를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IRA에 대한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다만 IRA 같은 경우 혹은 뭔가 정책적인 이런 부분, 앞서서도 우리가 뭐 태양광도 말씀해 주셨고 원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2차 전지도 결국에는 보조금으로 성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없이 정말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래서 밸류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계산기가 다시 한번 굴러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제부터 진짜 마지막 하락이 시작되었다. 근데 그 하락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러니까 LG엔소를 보시면서 차트가 여기서 좀 멈추는구나, 다른 종목들도 여기에서 이제 밸류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시그널을 이번 여름 혹은 좀 길면은 올해 연말 정도까지 좀 끌고 가시면서 거기서부터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 제 주위에도 그렇고 뭐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항상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분명 반등 신호가 나온다면 저희가 또 관련해서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많이 오는 건 좋은데 또 돈을 적게 썼다는 얘기가 함께 따라와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하늘에서 뭐를 했냐라고 보면 또 미용 시술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네, 글로벌 텍스 프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글로벌 텍스 프리랑 그다음에 미용 의료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시세가 나쁘지 않았던 쪽을 보면 롯데관광개발, GKL 이런 종목군들도 좀 좋았습니다. 카지노에서 얼마 전에 중국 여성분이 굉장히 소액의 금액으로 억 단위의 또 돈을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의 방문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동안 시장에서 살짝 소외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용히 소리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뭐 지금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좀 위치한 종목들도 있으니 저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화장품, 의류 쪽도 요즘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 기반에서 나오는 실적 베이스가 잘 깔려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동안 시장에서 많이 외면을 했던 것 같고, 한활령해제 얘기 나올 때에도 유독 뭐 엔터나 콘텐츠나 이런 쪽으로만 네. 집중을 했지, 호텔 그리고 카지노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많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방산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돔 얘기 나왔고요. 240조. 우리가 여기서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냐라는 물음도 남고, 오늘은 또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하니 방산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테이버 전문가의 분석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방산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 조선이랑 방산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종목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지금 조선이 PER이 뭐 40배, 50배씩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도크가 안정되어 있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2년씩, 3년씩 걸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지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가 되게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좀 반대 흐름을 보이는 게 외국에 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 워낙 이게 좀 비밀리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워낙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보시면은 P가 지금 현재 한 27배 정도, 그리고 포워드 PE 같은 경우에는 20배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조선도 신고가도 방산도 신고가인데 조선은 누가 보더라도 비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찌 보면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성장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저는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은 LG 넥선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적인 접근에서도,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방산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영업이익률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계산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기회를 좀 많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얘기를 해주셔서 이준 전문가께는 조선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해운사가 네. HD 한국조선해양에 컨테이너선을 발주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야, 이게 중국이 아니고 한국 쪽에 컨테이너선까지 발주를 한다고 한다. 야, 이거 정말 슈퍼사이클 더 기세를 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는 컨테이너선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항상 중국 쪽에 점유율이 밀렸던 곳이 이쪽이었는데 예. 여기까지 확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가에 대한 수주, 고가 수주 여러 가지 다 가져갈 수 있다 보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열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공공연하게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는 눈이 좀 갔던 부분은 HD현대 마린솔루션이 이번에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대주주에 대한 블록딜 이슈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하락이 크게 출발을 했어요. 마이너스 8%에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 장 끝날 때 거의 다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자체가 시장에서 조선주를 보는 쪽이 결국에는 지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이 업황에 대한 우려라든지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블록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많이 밀리고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라는 부분 이것을 봤을 때는 저는 조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최근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거의 상한가에 또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물론 그 기업은 조선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기자재단까지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쪽은 LNG에 대한 수입을 더 늘리고 조선에 대한 협력, 이 키워드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조선 관련돼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지금 추격 매수에 있어서 막 따라잡고 지금이라도 슈퍼사이클에 내가 많은 큰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약간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라던가 아니면 엔진 쪽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분할 매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선방산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벌써 거의 1년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있어서 신규 진입을 한다. 그런데 내가 큰 돈을 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 진입이라면요. 자, 이제는 다음 주 일정을 바라보면서 주요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주의 주요 일정들 보겠습니다. 미국은 5월의 마지막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죠. 자, 그래서 5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다음 27일로 가보면 오늘 잠시 후에 이제 8시에 사회 분야 토론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정치 분야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회 분야 토론 앞두고 저출생, 일자리 등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애프터마켓 쪽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관련해서는 역시나 개헌 그리고 세종 관련한 부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또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는 저희가 차차 다뤄보도록 하고요. 5월 28일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 오늘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양, 방위 계속 주목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도 함께 포함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5월 29일입니다.
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얘기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5월 30일로 가면은 또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일정입니다. 아스코 2025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4월 PC 물가지수까지, 그리고 이제 5월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발표 시즌도 차차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 전문가님 다음 주 일정 쭉 봤는데 역시나 목요일이 가장 핫하겠죠? 목요일 새벽이 가장 핫하고 금요일 새벽도 중요하다.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작가님한테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한마디 딱 보내드린 거 있는데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 예. 엔비디아와 지금 나스닥이 연동이 크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현재 여기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 지금 신고가까지도 한 1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 차트를 살짝 띄워주시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한 130불 정도에서 이렇게 장기 평선을 뚫고는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140불이라고 하는 전고점, 그리고는 사상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153불이라고 하는 사상 최고치 레벨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못 뚫고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 글로벌 머니무브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나스닥 팔고 단기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을 팔고 미국 채권으로 돈이 잠깐 넘어갔다가 그리고는 나스닥이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6월, 7월에도 다시 한번 박스를 그린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140불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스닥 신고가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자산을 다 팔고 다시 한번 미국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모양새도 보일 수 있습니다. 쇼커버링이 매우 크게 터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채권을 사서 우리가 순환매를 한다.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가?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엔비디아가 가자라고 하면은 6월 달에 우리 FOMC도 있겠지만 6월에 핵심이 되는 거는 또 선언 만기가 있죠. 그럼 그때까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그런 랠리를 보이고 그다음에 S&P 500도 다시 한번 6,140이라고 하는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의한 방향성 설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그래서 끌려 올라갑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 6월 달까지의 수급 자체가 엔비디아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매입하고 1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됐냐? 결과를 봤더니 보통은 1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매수하면 1년 버티면 수익 보는 겁니까? 저는 사실 엔비디아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실적 발표 때마다 항상 나오죠. 맞아요. 성장이 계속해서 좀 축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오일머니 국가 중동 쪽도 열렸고 이제 앞으로 AI 시장에 대해서 확장 국면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 공공연한 위치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가 이 흐름을 따라가 줄 수 있을지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젠스낭 CEO가 대만에서 AI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부재합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는 그냥 생산 기지 쪽으로 사실 HBM 시장에서 굉장히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AI 시장 확장 국면에서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는데 우리나라 항상 좀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젠스낭 CEO도 중국과 대만과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방문을 이번에도 역시 하지 않았고 지금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과연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그 부분을 연동해서 따라갈 수 있을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좀 앞으로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밀접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AI 관련된 시장의 확장이 나올 때마다 전력, 원전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움직이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반도체가 오늘은 움직여줄까 좀 기대를 해도 안 움직인 날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버 전문가님, 금요일 새벽도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실적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금요일 새벽에는 델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뭐 AI 관련돼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요.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금요일 또 우리가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게 금요일 밤에 또 실적 발표가 나지만 로스스토어스와 같은 미국 내 유통주들도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는 뭐 지스케일러까지도 다 보시면은 AI 관련된 엔비디아가 대장이겠지만 델, 지스케일러 이런 뭐 관련된 IT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납니다. 오토데스크 같은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AI 혁신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언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 뭐 10% 더 갑니까 20% 더 갑니까 이런 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미국 실적들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국내 일정으로 좀 돌아와 봐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많은 예상들이 일단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게 그리고 걱정되는 게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앞서서 2월이었나요? 1.5% 내놨었는데 이거 0%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향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너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원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는 거는 좀 염두를 놔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이제 금통위에서도 6명의 위원이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수 경제도 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금리 인하 진행이 될 거고 경제에 그 전망은 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그걸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근데 이미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좀 잘 소화해내는지에 대한 여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두 분과 함께 만날 날이 5월 30일인데 이제 5월을 꽉 채워서 이제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때면은 또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두 분 뵙기를 또 고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마치고요. 신의 한 수 바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